자, 이번에는 2011년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11년 32번 다음 사례를 가족상담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겁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인터넷 하느라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예의 없다고 혼내자 아들은 화를 내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잘 지내는 애를 왜 건드리냐고 아버지를 탓하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화가 나서 아들에게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아들은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나가 잘 놀고 오라며 하며 용돈까지 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를 혼내려고만 하니까 아이가 잘못된다고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렇게 애를 감싸니까 아이가 버릇없어지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어머니를 책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이 문제가 많다며 아들의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자, 이것도 오지선다의 약간 추론 능력을 보는 거였죠. 너가 공부를 해도 안 해도 한번 추론 능력을 보겠어. 보면은 길게 아들의 반항 행동은 가족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결과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어머니는 아들과 연합해서 아버지와 갈등 관계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적기 싫은데 보엔의 삼각관계가 민우친의 뭐랑 똑같다? 연합 제유 안에 두 개가 있죠. 제유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연합과 동맹이 있죠. 그렇죠? 동맹은 제3자를 대항하려는 제3자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연합은 또 연합에서 두 개가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는 제3자를 대항해서 이제 유럽으로 치면 저 나라를 무찌르자. 그렇죠? 제3자를 무찌르자. 그다음 우회 연합은 뭐예요? 내가 속상해서 그런데 내 얘기 좀 들어줄래? 하면서 무찌르자가 아니라 그냥 옆에 친구한테 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했죠? 아들과 연합해서 그래서 엄마가 뭐예요? 요건 민우친 관점에서는 삼각관계 맞죠? 보혜인에게서는 삼각관계, 민우친에서는 안정연합. 아들과 연합해서 아버지와 갈등관계 대처하고 있죠. 아들한테 용돈을 주면서까지 이제 아빠를 적대시하는 겁니다. 제3자가 있죠. 대항할 제3자. 디귿의 부모는 아들의 행동을 서로 다르게 해석해서 아들과 상반된 부모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 없고 이 문제에서 건질 거 없어요. 그래서 별로였습니다. 자, 2011년에 33번 해결 중심 가족 상담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건데 아닌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억에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닌 것은 그냥 읽지 않을게요. 기읍 간략한 해결 방법을 사용합니다. 디귿 병리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미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예외 상황을 발견해서 그것을 증가시키니까 아까 관대한 척에게 얘기해봐 라고 해서 여기 예외 상황이 예외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겠죠. 나머지는 헷갈리지 말라고 아예 틀린 글자는 읽지 않을게요. 2011년도에 34번 다음 가족의 대화를 세티어라고 여긴 나오네요. 세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각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이라 할게요. 그냥 자존감의 요소의 특성과 자원을 바르게 제시한 거죠. 여러분도 자존감이라 적어도 시험에서 틀리지 않아요. 그냥 자존감의 줄임말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의 요소의 특성과 자원을 바르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못 살아. 응? 너희들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학원 옮기라고 했잖아. 너희는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약간 비난형입니다. 자, 아버지는 흥분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차분히 살펴봅시다. 차분하신 분이네요. 학원을 옮겼다면 아이들이 새 학원에 적응하느라 더 어려움이 있었겠지. 그렇다고 애들이 원했던 인터넷 강의도 효과적이진 않았어. 돈이 많이 들지만 개인 과외를 받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아주 그냥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빼드릴게요. 정상적이라서. 자, 할머니, 애비야. 넌 어째 항상 그런 식이냐? 과외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했습니다. 네, 할머니 약간 좀 판단하기 힘들어요. 자, 진이 에이 아무렴 어때요? 아빠 오늘 주말인데 우리 외식하고 노래방 가요. 지금 얘가 사건의 지금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가 엄마한테 혼나려고. 진미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엄마 말씀이 맞아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다 우리 잘못. 뭐예요? 회유형이 되겠죠. 그리고 진이는 뭐예요? 산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할머니를 빼도 박도 못해서 그냥 초이성형으로 두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거 다 짜맞추기 싫고 진미가 어떻게 해요? 진미가 산만형이죠? 산만형이기 때문에 진미가 산만형 맞죠? 맞죠? 진미가 회유형이죠. 회유형. 회유형이죠. 회유형이고 진희가 산만형이죠. 그래서 진미는 우리 잘못이에요. 회유형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가야죠.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자, 우리 자타세, 자미세처럼 여기는 자타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타상. 자타상. 자신무시, 타인무시, 상황무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회유형에는 자신무시. 자, 자타상. 자타상. 자, 그 다음에 비난형에는 타인무시. 초이성형에는 뭐예요? 초이성형에는 상황중시니까 자기 타인무시겠죠. 자타무시. 그래서 같은 말 상황중시. 산만형은 자타상무시.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 요소는 여기에는 예민성, 회유형은 예민성, 비난형은 자기주장, 강한 주장. 아이고 밑에 칸 했을걸. 조금만 땡겼을걸. 그쵸? 여기는 지식, 여기는 자발성, 창의성, 자발성, 창의성, 뭐 즐거움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럼 다 했죠? 이제? 다 했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은 5번인데 나머지 요것들이 중요하다. 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자, 2011년에 35번. 다음은 학교 부적응 문제로 상담실에 의뢰된 동역과 어머니를 전문상담교사가 상담한 추가록의 일부입니다. 보혜의 다세대 가족상담의 관점으로 이 가족을 평가한 내용 중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어머니 상담실에 오시라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어머니가 네, 우리 동혁이가 집에 와서는 학교 이야기를 통 안 하니까 저는 얘가 잘 지내는 줄 알았죠? 상담교사 그러셨군요. 동혁이를 보면서 동혁이는 학교 생활이 어려운데도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네, 동혁이가 말해봤자 엄마한테 혼날 게 뻔한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장남이 네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엄마는 마음이 답답하지. 넌 어쩜 네 아빠랑 그렇게 똑같니? 넌 어쩜 네 아빠랑 그렇게 똑같니? 한번 공격 들어갑니다. 그렇죠? 엄마 공격 1. 그래서 동혁 보셨죠?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저를 혼내시잖아요. 여기서 아빠 얘기는 왜 해요? 아빠가 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상담교사가 그럼 동혁아 아빠와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동혁, 아빠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시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대신 할머니하고는 얘기해요. 그래도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이나 손자는 끔찍히 여기세요. 항상 저만 중간에서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누구누구 좋아해? 자기 아들, 그러니까 동혁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손자, 동혁이 이렇게만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할머니 분화 수준이 낮은 거는 사실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니은에 동영에게 가족 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제 또, 요거를 또 가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 풀이 때, 뭐, 여러 번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보행 갈게요. 삼각관계랑 뭐랑 헷갈리냐면, 자, 삼각관계, 그 다음에 가족 투사 과정, 그 다음에 핵가족 정서 체계, 핵가족 정서 체계, 그 다음에 다세대 전수 과정, 다세대 전수 과정. 얘네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헷갈린 거 없어요. 그 외에는 전혀 뭐 감정적 단절, 그러니까 정서적 단절 이거는 헷갈릴 리가 없고 단절되는 거니까. 사회적 정서 과정도 헷갈릴 수 없습니다. 자, 요렇게가 헷갈려요. 자, 이제 설명 갈게요. 삼각관계의 기본 원리는 아빠, 엄마 사이에 불타올라요. 그쵸? 불타올라요. 불타오르네. 사랑이 불타오르면 좋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불타오르는 건 마그마 용암이 불타올라요. 그쵸? 그래서 열받아. 그래서 이 둘이 불타오르면 뭐가 생기게 되죠? 불안과 긴장이 생깁니다. 그냥 이건 여담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쵸? 근데 아기가 계속 없어. 그래서 막 남편과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사이도 안 좋아져서 이제 딸이 친정 엄마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엄마, 요즘에 그 사람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머니가 그러죠. 너네가 아기가 없어서 그래. 얼른 아기를 만들면 될 거야. 얼른 아기를 만들면 남편들은 다 돌아온단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뭔가 둘이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하나 만들어서 삼각관계를 이제 남편이 놔둘 수 없게 이렇게 뭔가 아이라고 만들어서 족쇄를 채워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아기가 없이도 둘이 되게 잘 살고 아기가 없다고 꼭 불안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고 불안이 둘 사이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나눈다고 해결 과정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불안 긴장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끌어들여요?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이 삼각관계가 되겠습니다. 왜? 불안과 긴장을 자녀를 끌어들이면서 낮춰보려고. 여기까지가 삼각관계 땡. 자, 그 다음에 뭐가 할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걸 갈게요. 요거를 먼저 갈까요? 가족 투사 과정을 그러면 먼저 갈게요. 가족 투사 과정은 자, 삼각관계를 데리고 왔어요. 애를 데리고 온 것까지가 원래는 끝. 그래서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엄마는 항상 나에게 아버지 욕을 하신다. 엄마는 너밖에 없다고 얘기하신다. 라고 얘기한 걸로 삼각관계는 끝나요, 보통. 자, 가족 투사 과정은 제가 책에 173페이지에 적어놨지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투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투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게슈탈트에서 물론 게슈탈트 똑같은 투사 뭐 그 투사예요. 그 투사인데 그 어떤 느낌이에요? 쟨 진짜 잘 나간 애들이 막 붙어 다니다니까 쟤 완전 된장녀야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있는 나쁜 부분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쁜 부분이니까 남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남을 욕을 하게 됩니다. 그쵸? 별로야 막 이렇게 욕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 투사 과정에서는 엄마든 아빠든 요 끌어들인 아이한테 어떤 짓을 해요? 자, 이런 짓을 합니다. 윽박 지르고요. 공부 안 해! 어쩌고서 공부 안 해! 그렇죠? 윽박 지르고요. 또 뭐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응? 엄마가 널 이렇게 길렀는데 이렇게 해야지. 응? 내가 너를 얼마나 뭐 애주정이 지켜야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지 엄마한테. 예, 강요를 합니다. 그쵸? 윽박지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투사 과정은 투사가 쟨 정말 된장녀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남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감정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 투사 과정이 되겠고요. 자, 핵가족 정서 체계는 뭐냐면 아까 우리 2010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가지가지 한다 그랬죠? 할아버지가 가지가지 여러 가지라는데 할아버지가 뭐 했어요? 자, 이거는 세로로 써야겠다. 요거는 세로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도박, 알코올 중독, 폭력을 했습니다. 폭력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누구 아빠? 종호 아빠였죠. 종호 아버지가 도박은 빼고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고 술 마시고 들어온다 그랬죠. 술을 맨날 퍼드시고 집에 들어와서 종호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핵가족 정서 체계는 위에 때 했던 짓들이라고 할게요. 난 진짜 상담교사니까 난 막말할게요. 위에 때 했던 나쁜 짓들을 아빠가 똑같이 하는 게 핵가족 정서 체계가 되겠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분리해서 핵가족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분리해서 핵가족으로 나왔는데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가 이제 원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족의 영향을 받는 여기가 핵가족이 되겠습니다. 같이 안 사니까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했던 짓을 아버지도 가지가지 따라하게 되면서 핵가족 정서체계가 되고 아까 보면 종호는 누구 때려요? 종호는 안 때려요. 종호는 아직 폭력과 술을 안 합니다. 종호는 폭력과 술을 안 해. 그래서 못 내려오고 종호에게 폭력과 술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대에서까지 끝났어. 그렇죠? 자, 다세대 전수 과정은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3세대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아까 2009년도에 첫 번째 문제고 번호는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진영이가 밖에 나가 놀려고 하니까 엄마가 집에 혼자 있어서 내가 마음 아파서 못 나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진영이 어머니랑 상담을 했더니 진영이 어머니가 사실은요. 제 어머니, 그러니까 진영이한테 외할머니도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도 어릴 때 엄마한테 미안해서 못 나갔거든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도 진영이 외할머니를 어머니가 미안해했어. 그런 감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들었어. 근데 어떻게? 진영이도 엄마한테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렇죠? 이 감정이 아니라 자아미분화라고 써야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뭐예요? 계속 자아미분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아미분화. 그래서 자아미분화 아까 말했지만 개인 내적으로는 사고랑 감정이 분리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측면으로는 자기랑 타인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오는 게 다세대 전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 투사 과정은 쟤네 정말 맨날 잘 나가는 데만 붙어다니 하는 것처럼 꼭 그 투사하는 감정, 윽박 지르고 강요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삼각관계는 그냥 끌어들이는 데서 끝. 누구는 내 편이지 끝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핵가족 정서체계는 원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원가족에서 핵가족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종호까지는 안 내려가니까 핵가족까지 영향을 미쳐서 핵가족 정서체계가 되고 다세대는 3세대니까 여기 쭉쭉쭉 내려와서 3세대 이상은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종호가 고등학생인데 술 먹고 옆 동네 애들 때려 패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핵가족 전수 체계가 아니라 다세대 전수 과정이 되겠지만 종호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 설명 깔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어머니가 그랬죠.
예,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어? 장남인 네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엄마 마음이 답답하지. 넌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니? 공격이잖아. 이건 공격이에요. 그쵸? 내가 아빠를 싫어하는데 네가 아빠랑 똑같다는 건 공격이죠. 그쵸? 그래서 동혁이 이러죠. 보셨죠?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저를 혼내시잖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집에서도 뭐가 뭐면 네 애비랑 똑같아 똑같아. 투사라는 거지. 그쵸? 내가 이 애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얘한테 붙여가지고 네가 네 애비랑 닮았다 이렇게 생각.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네 애비를 싫어한다고 표현해야 될 거를 야 네가 진짜 네 애비랑 똑같구나 하면서 얘한테 그 그냥 기분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빠가 뭘 그렇게 여기서 아빠 얘기는 왜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윽박 지르고 강요하고 윽박 지르는 거죠. 네 애비랑 똑같구나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무데도 그런 감정은 안 나와요. 그쵸? 감정 안 나오고 여기는 3세대에서 똑같이 한다. 여기는 2세대까지만 한다. 여기는 자녀를 끌어들인다. 여기는 어쨌든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 근데 감정인데 좋은 감정 아니죠. 불쾌한 감정을 말하겠죠. 불쾌한 감정이 들어가야 투사라는 말이 맞지. 그래서 요거는 가족 투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동영에게 가족 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투사, 감정을 실어서 니네 아빠랑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미음. 나머지 이상한 거는 저 안 읽을게요. 미음에 어머니는 2개 이상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자, 엄마는 누구 삼각관계 형성해요. 여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랑 손자는 끔찍히 여기니까 지만 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좋아하니까 아버지 누구 아버지지? 동혁이 아버지 좋아하는데 이제 누구랑은 적대관계 어머니랑은 사이가 안 좋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동혁이랑도 삼각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동혁이는 아빠한테 왜 그래요? 그쵸?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해서 아빠랑은 사이가 좋아. 아빠랑은 사이가 좋진 않지.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사이랄까요?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안 친해. 소원한 관계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머니는 네 애비랑 너랑 똑같다면서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삼각관계 2번을 하시네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삼각관계 형성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2011년에 36번. 이거 다른 기출이 2017년도 거 필요했었는데. 저기다 넣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2011년에 36번. 다음은 전문 상담 교사가 구조적 가족 상담 접근으로 진숙의 가족을 상담한 추구력의 일부입니다. 2011년에 진숙? 약간 출제자가 요즘의 이름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때의 친구들 이름을 쓴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에 중3 진숙. 2011년도? 8년 전에 진숙?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상담자가 기획에서 미음까지에서 사용한 상담 기법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이라서 또 이상한 거는 안 하고 싶은데 또 가르쳐 드려야 될 때는 가르쳐야 되고 기획은 유지 기법으로서 가족의 의사소통과 행동의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 가족에 합류하기 위한 기법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다시 1번 기획은 유지기법으로서 2017년 거 갖고 왔어요. 유지기법으로서 가족의 의사소통과 행동의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 가족에 합류하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잘라서 볼게요. 일단 기획은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진숙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할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죠? 라고 했죠. 정말 오늘 통째로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보엔의 과정 질문이 어떤 거였어요? 아까 신구 할아버지가 뭐랬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술 먹고 토할 때 아내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래서 또 밀란 모델의 순환 질문이 어떤 거예요? 너가 담배를 피워서 학교에 걸렸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시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리고 또 해결 중심 상담에선 그걸 뭐라고 해요? 관계성 질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성 질문이 이 가족 간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 관계성 질문, 순환 질문, 그러니까 밀란의 신원 질문, 그 다음에 보앤의 과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예요? 진숙이가 컴퓨터를 많이 할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죠? 라고 물었기 때문에 밀란으로 치면 순환 질문, 보앤으로 치면 과정 질문, 해결 중심으로 치면 관계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끊어서 보자고 했던 이유가, 자, 기억에, 아, 그렇군요. 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무슨 파트죠? 아, 구조적 가족 상담 문제죠, 지금. 자, 그래서 몇 페이지 보시면 191페이지에 1번에 추적에 그렇군요. 네, 그러세요. 근데 이 앞에 제가 아를 썼었는데 지워졌어요. 그쵸? 아, 그렇군요라는 것이 뭐예요? 추적하기 기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추적하기 기법. 그 다음에 이게 추적하기가 영어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로 따라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세요. 아, 이런 거 등등이 추적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이 아, 그렇군요는 잘라서 추적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진숙이가 컴퓨터 많이 했대.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보앤의 과정 질문, 해결 중심의 관계성 질문, 밀란의 순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지지 기법으로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 풀이 때 할 보스 조르메니 내지 편파성 기법이고요. 그건 그때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디귿의 따라가기 기법 나왔죠? 따라가기 기법으로서 가족의 언어, 몸짓, 대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여 이게 참 글자가 애매한데 자, 기법으로서 가족의 언어, 몸짓, 대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여 가족의 생활 방식 과정에서 생활 방식과 정서 상태를 적응하기 위해 생활 방식과 정서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 중에 글자가 다른 걸 모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여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나? 지금 제가 뭘 고민하고 있냐면 민우친 기법 한번 쫙 정리를 할 건데 아니요. 민우친 기법 좀 이따가 할게요. 일단은 한 번만에 정리해 드리는 게 있고 지금은 좀 조사서 하나만 할게요. 자, 민우친의 상담 기법이 크게 3개. 그죠? 3개. 합류, 창조, 재구조화가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인데 지금은 일단 합류만 할게요. 자, 합류가 또 3가지로 나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저는 유추모라고 저는 외우는데 추유모라고도 외워도 되겠죠. 그쵸? 추유모 외우든 유추모 외우든 그냥 저는 유추모로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추유모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추적이 되겠고 모방이 되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생겨요. 아까 내가 그거를 지운 게 좀 잘못인데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영어로 C 한 번 들어가나? accommodation? M이 한 번 더 들어가나? 기억이 안 나네. accommodation. 지금 제가 영어 쓴 거 안 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든, 이 유지에 accommodation이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accommodation, 적응하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 번역의 차이예요. 번역의 차이, 여러분. 항상 번역의 문제 때문에 모든 책들이 글자가 달라지죠. 그쵸? 단어가 똑같은 한 개념인데 글자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하기가 아까 트래킹이라고 했죠. 트래킹. 그래서 이게 영어가 해서 이걸 또 한국어로 어떤 사람이
따라가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쵸? 우리가 그 무슨 트랙길이라고 했을 때 그 트랙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모방이 미메시스. 그쵸? 내가 지금 영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런 글자일 거예요. 그쵸? 이 미메시스라고 해서 모방하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또 다른 번역으로 흉내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디귿에 따라가기 트래킹이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한다 그랬는데 그 그대로 따라하는 건 사실 모방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는 건 모방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한국어로 굳이 얘랑 똑같이 비슷하게 쓰면 따라하기가 될 거고요. 얘는 따라가는 거죠. I will follow you. 그죠? 네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갈게지. 걔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간다고 내가 따라 쩔뚝거리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요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냥 시험에 혹시라도 제어 단어가 나오면 저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제 적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기 기법으로 가족의 언어, 몸짓, 대화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가족의 생활 방식과 정서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따라가기 기법이 아니라 이거는 모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모방. 그래서 뭐예요? 진숙을 따라 고개를 저으며 그 앞에 진숙이 나오죠.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유 저는 엄마가 그러는 게 싫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제가 알아서 할 텐데 하면서 고개를 저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상담교사가 진숙을 따라 고개를 저으면서 엄마가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진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하는 건 따라가기가 아니라 따라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라가기가 아니라 따라하기라고 해서 모방 기법이 되겠고요. 따라가기랑 따라하긴 달라요. 4번에 모방 미메시스는 기법으로서 가족의 경험과 동일한 상담자의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가족들이 상담자와 모델링하도록 하기 위한 위기에 사용한다는 거는 모방 기법이랑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담자가 가족원들을 모방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거는 뭐예요? 항상 모델링이란 건 상담자가 모델이 되어주고 가족들이 날 따라하는 게 모델링이 되겠죠. 근데 물론 어쨌든 그 가족 상담에서 모델링 기법 안 써요. 행동주의에서 쓰고 그런 데서 쓰지 가족 상담에서는 상담자 따라 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말이 거꾸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가족원들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모델링이 아니죠. 지금 항상 문제 있는 가족들이었는데 문제 있는 가족들을 상담자가 따라하면서 모델링을 할 필요 없잖아요. 모델링은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될 행동을 따르는 것이 모델링이지 지금 문제 있는 가족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폭력이 난무하는 가족들이었는데 그걸 내가 상담자가 모델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아예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바뀐 건데 어쨌든 모델링이란 기법을 쓰는 데도 없어요. 가족 상담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5번에 미음의 실연 기법으로서 가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 영어로 적었었는데 그 가족 조각 기법은 뭐예요? 아빠가 이러고 있고 엄마가 빌고 있고 아들이 이제 등도 들어 있는 게 이제 자세,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신체적인 표현으로 공간을 이용해서 가족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각화시키는 것이 가족 조각 기법이 되겠고 그건 누구 거라고요? 사티어 거라고. 근데 그 대항마는 아니지만 미누친이 대항마로 그냥 우리는 그냥 대항마로 외워요. 이렇게 자세로 이제 딱 사티어가 만들어 놨더니 미누친이 그럼 나는 한술 더 떠주지 이러면서 행동. 그래서 enactmen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연이 실제 연기 우리 실제 상황 이런 거 실제 연기처럼 우리 실연하다 이런 거죠. 실제 연기 enactment라고 해서 act 행동이 들어간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미음이 뭐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안 읽어서 내가 몰랐네요. 자, 미음에 그러면 평소에 진숙이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지금 여기서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이점이 또 있다면 사티어랑 사티어의 가족 조각 기법과 미누친의 실연. 그래서 in act month에 이제 act 이제 연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랑 차이는 뭐예요? 가족 조각 기법은 아까 조각가가 누구였어요? 조각가가 뭐 보통은 내담자인데 누가 저요 하면 그 가족은 시켜주라고. 그래서 이 조각가가 내담자가 지 생각대로 가족을 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웃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웃는 것도 자기 방어니까 웃으면 안 되고 말 안 하고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을 한 대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족들은. 근데 이 실연은 뭐예요? 가족들이 실제 연기를 펼쳐줘야 되는 거니까 가족들 똑같이 그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자, 들어왔어. 이제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가 에라이 이러면서 찬물을 아빠 얼굴에 붓고 또 이제 딸과 아들들은 또 시작이 하면서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실연 기법이 되겠다. 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는 또 문제풀이 때 하기로 하고 다 할까? 오늘 다 하면 내일은 좀 줄어들려나? 자, 그러면 실현한 김에 자, 민우친의 실현 기법의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현 기법의 장점. 전 이거를 이제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아유 너무 구석탱이 가지 말고 좀 지우고 가운데로 진출을 해볼게요. 민우친의 실제 연기, 그죠? 실연, 이넥트먼트. 자, 장점. 그래서 장점에 저는 인상, 변동. 구도 좀 쓰면 좋겠는데 어쨌든 구인상 할까요? 구인상. 옛날 옛구자 써가지고 옛날 인상 변동 뭐 구인상 뭐 유인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인상 변동이라고 쓰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장점 보면은 장점으로는 첫 번째 이제 인부터 시작할게요. 인부터 증상을 나타내는 개인 중심, 그러니까 내담자가 잘못됐다. IP 중심에서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애를 구박해서 애가 삐뚤어졌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IP의 개인 문제에서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의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인식 변화가 뭐라고요? IP Identified Patient라고 했죠. 확인된 환자, 그렇죠? IP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한번 행동을 해봤더니 우리가 앞으로 내담자를 받을 거잖아요. 상담교사가 되면. 그럼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애를 어떻게 저떻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P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실제 연기를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 갈까요? 상은 7번에 가족들이 말하는 내용보다는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enactment, 실제 연기를 해보면서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 변은 변화의 변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 5번 맞죠? 가족원들에게 각각 권유하기 때문에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자, 민우친의 무슨 상담?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입니다. 지금 전 고민이 끝났어요. 지금 시간 때문에 오늘은 이거 기출만 보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일 문제풀이 때 요 민우친 구조적 가족 상담 한번 통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구조적 가족 상담이라면 민우치는 원했던 게 뭐예요? 구조를 변화시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구조가 변화가 되더라. 지가 원하는 대로 구조적 가족 상담, 구조를 뜯어고치는 상담을 해서 구조 변화가 일어나더라. 실현을 하고 나면 구조가 변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은 이제 동맹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맹 관계라면 맨날 뭐 있어요? 치료 동맹 관계가 있겠죠. 치료 동맹 관계. 치료 동맹 관계가 맺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9가 뭐냐면 3번에 스스로가 이제 자신들의 문제를 재현을 실제 연기를 한번 해보면서 스스로가 문제를 가족 구조의 맥락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의 관점에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뭐를? 가족 문제를. 그래서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이니까 IP 또 저을까? Identified Patient잖아요. 갑자기 기억 안 나. Patient. 어쨌든 좀 기억 안 나요. 그쵸? 다행히 있다. Patient. 그래서 identified patient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이의 문제였어. 그쵸? 아까 뭐 종호라고 기억나면 종호의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족 문제가 종호의 문제가 아니라 두들겨 패는 아빠. 그쵸? 술 마시고 두들겨 패는 아빠. 그걸 또 엄마는 참고 사는 어머니. 그냥 회유형으로 사는 어머니. 이런 거 회유형이라고 하니까 사티어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가족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가족 구조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게 된다라고 해서 장점을 이렇게 제가 7개 적어놨는데 우리 4개 정도만 외웁시다. 설마 시험에서 7개 다 적으라고 하겠어요. 그쵸? 4개 정도 외우면 보통 4점짜리에서 4개 정도면 기법명 하나 쓰라 그러고 3개 이상 쓰시오 하면은 4개 정도 외우면 3개는 쓸 수 있으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기억나시나요? 아까 기법명은 적어줘 놓고 가족 조각 기법 할 때 아까 그 점수 체계 했었죠. 가족 조각 기법이다. 순서를 4단계를 적으라 했을 때는 4단계에 4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1점, 1점, 1점씩. 그래서 만약에 실현아의 장점을 쓰라라고 했으면은 실현아란 걸 알려줬으니까 4가지 장점. 그렇죠? 그래서 4가지만 외우면 그래도 뭐 설마 5가지 쓰라고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현아 이렇게 끝내고 2011년에 37번 다음은 민수의 사례를 가족상담으로 접근하는 전문상담 교사의 활동으로 옳은 겁니다. 이거는 뭐 위에 내용 필요 없이 자 옳은 거죠. 틀린 거는 또 안 읽을게요. 틀린 건 괜히 머릿속에 흔적 남기기도 난 싫고 틀린 건 안 읽을래요. 자, 아버지가 참여하지 않아도 이번에 가족상담을 진행한다. 가족상담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이 다 모여야 상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에 흩어져서 사는 만약에 저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부산에 있고 언니는 지금 저 경기도에 있고 전 서울 사는데 가족상담 한번 받으려면 뭐 이 넷이서 어디서 만나서 어쨌든 해야겠어. 그렇죠? 그중에 만약에 뭐 나는 부산 가서 3명이서 엄마 아빠랑 만났다. 언니가 학교에 일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뭐 언니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가족원이 모두 참여하지 않아도 가족 상담을 집행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참석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비의자를 준비할 수 있으며 우리 언니 위해 비의자를 준비를 하고 상담 내용을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참석하지 못한 가족에게 상담 내용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옳은 활동 2번으로 하겠고 뭐 이상한 활동들은 틀린 활동들은 읽지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2011년 끝냈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2012년도 문제 때 또 만나봐요. 좀 이따 봐요.